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유동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다음 주까지, 다다음 주까지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유동규 증인신문이 한 차례 진행이 됐죠. 지난주는 유동규가 검찰 측 증인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신문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날이었어요. 따라서 검사가 원하는 말만 나오는 날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네? 뭐야, 이거? 왜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 라는 점이 지적이 됐고, 변호사가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완전히 근본부터 흔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대체 검찰은 준비를 안 했나? 뭘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이렇게 엉성하게 당할까라는 생각들 다들 하실 거예요. 자, 사실 알고 보니까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앞뒤 안 맞는 유동규 진술의 비밀입니다. 판사도 갸우뚱하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김용 부원장에 대한 공판이 지난주 두 차례 열렸습니다. 두 차례 열렸어요. 딱 두 차례.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걸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사실상 본격적인 재판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본 공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열린 공판, 첫 번째 공판은 인정신문이라든지 증거 목록 제시라든지 증거 인부 절차, 이거를 증거로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는 증거 인부 절차 등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초기죠, 초기. 공소장 낭독도 진행됐어요. 이게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재판의 시작은 목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목요일 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고, 그 첫 번째 주자를 유동규가 끊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김용 부원장에 대한 공판. 요새 이렇게 애를 먹입니다. 자,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기 때문에 유동규가 이미 말을 바꿔버렸잖아요. 입장을 바꿔버렸잖아요. 바꿔버렸기 때문에 유동규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부 다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 얘기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로서는 들으면서 되게 짜증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 짜증을 억누르고 자세히 듣다 보면은 왜 이렇게 말이 하나도 안 맞아? 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바로 그런 장면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난번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보면은 이 검찰이라든지 증인들, 특히 말을 바꾼 증인들이 앞뒤가 안 맞는, 도저히 조리도 없는 저는 이상한 얘기를 왜 할까 싶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이번 역시도 뭐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말을 갑자기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을 바꾼 게 진실이면은 착착착착착 이렇게 다시 설명이 가능한데, 말을 바꾼 게 진실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했던 얘기와 충돌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 객관적인 사실, 몇 월 며칠이라든지 언제 무슨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뭘 했다, 뭐 이런 얘기들, 순서, 타임라인 이런 거에서 안 맞는 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타임라인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명백하게 나와요. 자, 이번에 역시 유동규 역시 타임라인이 안 맞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는 유일하게 유동규 진술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유동규 진술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거예요. 유동규는요, 대장동 일당, 뭐 김만배라든지 남욱이라든지 정민용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모두 8억 4천만 원을 받아서 이 중에 6억 원을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해 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검찰은 이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김용 부원장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을 시켜 나갈 작정이죠. 검찰은 이때 받았다는 6억 원이 대선 경선 자금이다. 이 대표의 경선 자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남욱이 돈을 조성했고 정민용이 전달해줬고 유동규가 받아서 이거를 전달했다. 뭐 이런 식인데 당초 이 진술의 과정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다? 사실은 김만배죠. 남욱이 조성을 했고 김만배가 받아서 유동규한테 줬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 진술에는 김만배가 싹 빠져요. 왜? 김만배가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에 협조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김만배를 거쳐서 갔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전달한 게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 사실은 검찰은 6억만 전달이 됐다가 아니라 그보다 액수를 더 키워서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100억, 2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키워나갈 예정이었는데 키워나가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이 김만배인 거예요. 근데 김만배가 나는 거기 협조 못하겠어 라고 하니까 액수를 키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남욱과 유동규가 모두 관여했고 알고 있는 6억 원만 줬나 보다라고 지금 거기서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자, 문제는 이 6억 원이 진짜로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이 됐느냐는 건데 지금까지는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어요. 뭐밖에 없다? 유동규밖에 없다. 따라서 유동규가 뭐라고 하느냐? 아니, 이 유동규 이놈의 얘기가 이놈의 주둥아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판의 향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검찰이 얼마나 지금 바짝 긴장했겠어. 자, 그래서 이 유동규 증인신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실제로 유동규가 좀 많이 설쳤죠.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유동규는요, 솔직히 쓸만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검찰이 왜 공소장에서 보면은 전제 사실만 등 얘기하고 뭐 100페이지니 70페이지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2 거의 80% 이상 거의 8할 9할을 전제 사실 늘어놓는 데만 시간을 할애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오전 내내 유동규는 내가 이재명이랑 무슨 관계였고 언제 만났고 얼마나 친했고 술을 몇 번 마셨고 골프 몇 번 쳤고 지가 무슨 얘기를 했고 내가 얼마나 지를 좋아했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아무 필요가 없는 얘기지. 그래서 판사가 제지합니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하시고요.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시죠. 라고 하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뭐다? 실은 내가 정말 그 10년 동안 내 스스로를 세뇌시켰고, 그래서 이재명이 그 유죄 선고를 받으면 나는 분신 자살을 하려고 그랬고, 어쩌라고?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제지를 한 차례 받고도. 결국 2차례 제지가 있고서 난 다음에 본론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미 이때는 목요일 날 오전 증인신문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혐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변죽 울리기만 나오는 거고 이 와중에서 하는 얘기는 뭐다? 이재명이 나쁜 놈이에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기자들한테 찾아오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말해서 진짜 중요한 육하 원칙에 맞춰서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저 사람이 왜 나쁜 놈인 줄 아세요? 내가 저 놈이랑 얼마나
내가 저놈한테 많은 걸 해줬는데, 내가 저놈이, 어떤 일을 했었는데, 저놈이 나한테 저렇게 해요. 이 얘기만 해. 뭐, 그래서 뭘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저놈이 자식이네. 저놈 엄마가 어쨌고요. 저놈 엄마한테는 내가 또 어떻게 했고요. 그런 얘기 또 한참 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저놈이 제 돈 가져가서 안 갚아요. 언제 빌려갔는데요? 10년 전에요. 언제 갚기로 했는데요? 언제 갚기로 한 거 정한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또 헛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죠. 저놈이 나한테 언제 갚는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갚는다고 하고 빌려간 건 분명한데, 언제 갚는다고 말은 안 했다고 지금까지 돈을 안 주고 있고서는 뭐, 저놈이 저 나쁜 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딱 그런 식으로 유동규가 얘기를 한 거지, 재판법정에서. 얼마나 사실 짜증나는 일입니까? 이쯤 되면요. 검사도, 원래는 이런 말을 검사가 막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딱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라고 찝어서 얘기를 해요. 네. 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뭐다? 그만큼 증거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지. 확실하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그것이 범죄다. 입증만 되면은 이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되는 그 얘기만 하면 되지. 입증되는 얘기를 못하니까 쟤 나쁜 놈이에요 라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동네 아줌마 화법이죠. 유동규가. 이거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 화법이 아니고요. 언론 보도용, 여론 조성용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돈을 언제 줬어요? 얼마를 줬어요? 어떻게 줬어요? 지금 저쪽은 안 받았다고 하고 그날 만났다는 증거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제시하실 거예요? 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해. 나쁜 놈이에요. 내가 이재명을 얼마나 챙겨줬는데. 이 얘기밖에 안 하잖아, 이놈 이거. 사실 기자들도요. 이쯤 되면은 이 새끼 말을 안 들어줘야 돼. 뭐 증거가 될 만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지 얘기만 하고 지 감정 얘기만 하는 거 안 받아줘야지. 그걸 왜 받아줘? 이거는요. 훈련이 안 되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컷해야 됩니다.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헛소리를 하고 검찰이 헛소리를 하는 게 헛짓거리를 하는 게 이게 견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언론이 해야 되는 거는요. 이런 애가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까? 검찰이 왜 이런 헛소리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해요? 이게 수사가 돼요? 라고 꼭 집어주고 비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 해. 그러니까 검찰이 지들 멋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저 같은 사람 꼭꼭 집어서 검찰이 왜 저런 거 안 해? 라고 한 저 같은 사람은 미움을 받죠. 그거 뭐가 된다? 네, 괴롭히는 거지 이제. 소송 걸고. 지들이 걸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걸고. 자, 문제는요. 이 유동규 진술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갑자기 이 사람이 입장을 바꿔서 안 하던 말을 했다는 거고 그 안 하던 말이 결정적으로 김용 부원장을 기소하게 된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지금까지 드러난 바는 그래요. 지난해 9월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검사한테 실토하기 시작했대. 그게 지난해 9월 26일, 그 다음에 10월 5일, 10월 6일, 8일, 9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10월 9일 날 자술서를 작성을 합니다. 맨 처음 심경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거는 9월 26일부터라고 그러고 내가 좀 심경의 변화가 있어요 라고 진술하기 시작한 게 10월 5일, 6일, 8일 뭐 이런 거 이랬대. 그리고 자술서를 작성해 가지고 검사한테 제출한 게 9일이었대. 뭐 이날도 뭐 진술을 뭐 쓰긴 썼다 그러더라고. 자, 심경의 변화. 이 심경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겠죠. 왜 심경의 변화를 보였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 내가 말이야. 내 스스로를 내가 세뇌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과 한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절대 마음 바뀔 이유가 없었어. 그런데 이재명이 나를 안 믿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변호사 두 사람을 나한테 보내서 나를 감시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삔또가 상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지. 유동규의 주장은 요거예요. 에? 자기는 아무 배신할 의사가 없었는데 이재명이 자기를 안 믿고 감시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감시하는 변호사 두 사람, 자기 말로 가짜 변호사라고 얘기를 해요. 가짜 변호사 두 사람을 보내는 바람에 내가 거기서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확 입장 바꾼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걸렸다고 해요. 아니. 자, 유동규가 주장할 때 가짜 변호사라고 말한 김모 변호사, 전모 변호사 등이 찾아온 거는요. 언제? 10월 18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유동규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건 언제여야 한다? 10월 18일 이후여야 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심경의 변화 이게 언제? 9월 26일이네? 10월 5일이네? 10월 6일, 8일, 9일이네? 자술서 작성한 게 10월 9일이네? 이미 이때 이미 끝났네? 예. 네. 가짜 변호사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감시하려고 그러고 관심이 딴 데 있고 뭐 어쩌고 뭐 이러는데 이게 언제라고? 18일. 근데 이미 자술서 쓴 거 언제? 19일. 뭔데 그럼? 날짜가 안 맞네? 날짜가 안 맞네? 아유. 응, 안 맞죠? 앞뒤가 다르네? 앞뒤가 안 맞네? 유동규 이 말을 이제부터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어떡하나 이미 법정에서 해버렸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날짜 부분입니다. 돈을 줬다며. 돈 줬으면 날짜가 있겠네. 근데 이 날짜가 아직까지도 전혀 특정이 안 되고 있어요. 돈을 남욱이가 유동규한테 돈을 준 날짜는 어느 정도 나왔어. 근데 이 유동규가 김용 원장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는 날짜는 안 나와. 이 날짜가 안 나와. 장소는 뭐 자기 유원홀딩스, 그 다음에 광교 근처, 집 근처, 그 다음에 도청 근처 이렇게 1억, 3억, 2억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 발렌티노 뭐 상자에 넣어가지고 뭐 어째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발렌티노 상자에 준 게 아니고 이걸 언제 줬냐고. 날짜를 특정을 못하니까 다른 디테일에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날짜가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 정도쯤에 어느 장소에서 돈을 줬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면 다른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발렌티노 가방에 발렌티노 박스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 안에 어떻게 넣었고 그런 디테일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어떻게 줬습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증거가 있으면 되는 거네. 확실하게. 근데 없어. 그러니까 발렌티노 뭐 가방이 어떻다는 쌍자가 어떻다는 이딴 소리를 찍찍해. 원래는 또 뭐야? 음료수 상자였지. 음료수 상자였다가 갑자기 지금 발렌티노가 돼버렸네. 그새 참 반이 바뀌었다, 그죠? 얼른 이렇게 이런 거예요. 검사들이 지들이 대가리 속에 있는 얘기를 언론들이 흘려. 그러면 언론에서 뭐 이렇게 받아 쓰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 쪽에서 반박을 할 거 아니야. 야, 저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언론 지들이 이렇게 말을 막 맞추는 거야. 야, 이게 말이 안 된대. 요거 뭘 바꿀까? 이래가지고 공소장에 뜩 내는 거예요. 개새끼들이지. 이건 검사가 아니라 소설가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하튼 명확한 날짜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장소가 특정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 만들어내는 건 매우 쉽다고. 왜? 우리나라는요, 휴대폰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가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갈 때 핸드폰을 가지고 가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뭘 한다? 네. 핸드폰 위치 기록만 갖고 있으면, 위치 정보만 갖고 있으면 언제 여기를 갔는지 정도는 금방 나와요. 휴대폰 위치 기록. 자, 휴대폰 안 갖고 갔는데요. 그러면 휴대폰 안 갖고 가면 끝인 줄 알지? 웃기지 마. 차 몰고 갔지? 차 몰고 갔으면 뭐가 남는다? 예. GPS 기록이 남습니다. 아우, 너무 오래돼서 지워졌을 텐데. 웃기지 마. 그것도 남아. 안 지워져. 그리고 이게 언제? 2021년이에요. 2021, 이거 봐. 2021년 4월, 6월, 6월, 8월, 9월. 그리고 유동규가 지금 말 바꾼 게 언제야? 2022년 10월. 1년이 채 안 됐어. 이거요. GPS 뜯어보면 나와요. 그 뭐냐, 우리 내비게이션에 뜯어보면 위치 기록 나와, 이것도. 안 나올 것 같아? 나와! 이렇게 장소가 나왔는데 날짜를 특정 못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디 진짜. 야, 어미준, 강백신, 송경호. 사람 바본 줄 알지? 니들만 똑똑한 줄 알지? 야, 동훈아, 니만 잘난 줄 알지? 사람이 아무리 바보도 말이야, 니들 하는 거 한 달만 쫓아다니면은 금방 알겠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장소가 나오면요, 시간 나오는 건 금방입니다. 시간 나와도 장소 나오는 것도 금방이에요. 왜? 휴대전화,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갔으면 GPS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GPS 정보가 남아 있길 마련이에요. 그리고 CCTV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는 줄 아세요? 다 남아 있습니다. 특히 광교 같은 경우나 도청 같은 경우 CCTV 안 남아 있는 줄 아세요? CCTV 김용이 나갔다? 누구를 만나러 갔다? 그럼 CCTV 다 나왔을 거야. 왜 특히 도청 간 날, 이날 날짜를 확정 못한 줄 알아요? 이날, 이 전후로 해가지고 분명히 도의회가 열렸을 거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게 2021년 8월, 7, 8월에 도의회가 회의를 자주 열었어요. 자주 열었고, 일정이 꽤 많았어. 날짜를 이렇게 잘못 집으면 알리바이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알리바이를 그러니까 그 알리바이를 피해보려고, 김용 부원장 측의 알리바이 제시를 피해보려고 지금 검찰이 꼼수 쓰는 거예요. 광교? 이것도 마찬가지. 광교의 CCTV 천지 백갈이거든요. 특히 뭐가 있다? 광교에는요, 주요 포인트마다 교통정보를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통정보 관련해가지고 CCTV는요, 꽤 오랫동안 보관이 됩니다. 심한 경우에 1년 전 거 아무런 그거 없이 찾아낼 수도 있어. 지워졌더라도, 포렌식하면 복원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전까지 복원하는 건 내가 봤어. 아무렇지도 않게. 유원홀딩스? 이건 너무 간단하지. 건물에 CCTV 없나? 금방이에요. 자,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데 날짜를 장소를 확정해 놓고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다? 이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 날짜를 왜 못 집어주는 줄 아세요? 유원홀딩스를 갔다. 이날 돈을 줬다. 유원홀딩스에서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줬다라고 날짜를 꼭 집지. 김용이 그럴 겁니다. 야, 그날 내 딴 데 있었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딱 갖다 낼 거예요. 봐. 나 여기 딴 데 있었잖아. 그러면 바로 알리바이가 나면서 혐의가 혐의가 끝나버리지. 공소가 끝나버리지. 검찰로서는 그게 제일 두렵잖아. 어떻게든 이거 시간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알리바이가 없는 날을 맞춰가지고 꼭 집어서 던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것도 한번 던져보고 저것도 한번 던져보고 5일이 됐다가 7일이 됐다가 이러는 거예요. 아, 꼼수예요, 꼼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그 장소가 나오죠. 그러면 장소가 나오면요, 시간 나오는 건 금방이에요. 왜? 이 휴대전화에서 위치 정보, 자동차 내비게이션 정보, 곳곳에 있는 CCTV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몇 년이 지나도록 확인을 못하고 있고 특정을 못하고 있다는 건 뭘 말한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제가 아까도 이 얘기 좀 잠시 들었죠. 남욱, 유동규가 일식집에서 9천만 원을 받아서 다른 방에서 전달. 남욱 주장은 그거예요. 지가 유동규를 일식집에서 만났는데 1호실에서 만나서 3호실에다가 1호실에서 9천만 원 받아가지고 3호실에 건너가더니 거기서 돈을 주고 오더라. 뭐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 지금 어디 공소장에 나왔나? 안 나왔죠. 검사도 거짓말, 기자도 거짓말, 유동규도 거짓말, 남욱도 거짓말. 이 거짓말 투성이다, 그죠? 거짓말에 깜쁜 거야. 거짓말의 나라야. 거짓말쟁이의 나라.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이겁니다. 김만배예요. 자, 여러분, 원래는 유동규가 돈을 누구한테 받았다라고 했죠? 예, 김만배한테 받았다고 그랬어요. 김만배, 그러니까 돈을 조성을 한 거는, 비자금을 조성한 거는 남욱이고 돈을 전달한 거는 김만배였어요. 그런데 요즘 김만배가 사라져 버렸네. 자, 김만배가 이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김만배를 싹 뺀 거예요. 결국 남욱에서 유동규로 바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짠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얼마나 보세요. 예. 유동규가 뭐 어쨌다, 유동규가 어쨌다, 정말 뭔가 유동규였잖아요. 근데 이 얘기들이 지금 하나도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다 유동규가 남욱을 거쳐서 돈을 줬다라고. 근데 그 내용이 지금 하나도 안 남았죠. 법정에서 남욱은 김만배는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만배를 거쳐서 돈 줬다? 사라져 버렸어.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김만배는 무죄 선고를 받을 겁니다. 벌금액이 많이 낮춰질 거예요. 양형도 줄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 걸리는 거는 부패방지법이거든요. 이 부패방지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패방지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무원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와 관련 있는 사업을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건설회사 내가 건설 담당 공무원인데 건설 회사하고 뭐 이렇게 뭐 건설회사로부터 이익을 받기로 하고 내가 뭐 일을 도와준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부패방지법에 걸립니다. 싹 다 걸려요. 그래서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토해내야 되죠. 자, 그것만 걸리고 뭐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뇌물은 또 안 걸려요. 그렇게 되면 뭐 어찌된다? 김만배는 형이 확 줄 겁니다. 돈은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형이 확 줄어요. 그리고 김만배는 지금 다른 사업할 계획도 있어요. 형이 확 줄면은 금방 나와가지고 다른 사업 할 거래. 야, 돈이 문제냐? 야, 용진아, 돈이 문제냐? 형은 그 정도 돈은 또 얼마든지 벌 수 있어. 분명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 양반 목소리가 지금 귀에 생생해, 솔직히.
자, 여기도 보세요. 맨날 온통 보면 김만배잖아. 자, 그러면은 검찰은 유동규는 왜 이렇게 말이 하나도 안 맞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대체 유동규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 그게 바로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작년 10월, 그러니까 유동규가 석방이 되던 게 작년 10월 20일인가가 그렇거든요. 그 전후로 유동규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시간입니다. 자, 피의자 조사는요, 하루 종일 이루어졌는데요. 이 중에서 하루 종일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진술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시점이 이겁니다. 한번 검찰청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 정도 이 내용들을 보세요. 진술 조서를 안 만들어 놔요. 모두 12시간 15분 동안의 진술이 없습니다.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이게 유동규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시간이 아니고요. 조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조사를 받은 날짜 중에서 진술 조서가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진술 조서가 남지 않은 시간. 남은 시간 도대체 뭐 했다는 걸까? 이 진술 조서가 조서도 없는 시간 동안 유동규는 뭘 했을까요? 뭐 17분 요거야 내가 그럴 수 있어. 뭐 오줌 누러 갔나 보지. 밥 먹었나 보지 뭐. 여기 26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4시간 반 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요? 그리고 이날이 10월 6일이야.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서 10월 6일 무슨 일이 있었다? 예. 진술서를 만든 날이었죠. 자신의 입장이 바뀌었다면서 나 입장 바뀌었어요 라고 하면서 진술을 하기 시작한 날이 10월 6일이었어요. 진술서를 쓴 날이 10월 6일이었어. 자, 그런데 그날 진술 조서를 썼다는 날인데 그날 놀랍게도 그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진술 조서가 남지 않은 시간이 4시간이나 된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과연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의심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자, 이런 날이 유동규가 석방되기 한 달 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9월 26일, 9월 28일에도 유동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어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이죠. 유동규가 변호사 접견을 거부하는 날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찾아오는 변호사들을 향해서 유동규가 가짜 변호사 운운하면서 변호사를 거부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다? 10월 18일이에요. 10월 18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유동규가 석방이 됩니다. 자, 이 타임라인만 봐도요,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그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과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다희님, 짜맞추기 들어갔구나. 샛별 하나님, 대본 연습했나? 백현숙님, 차담?
예, 차담? 네. 예, 바로 이겁니다. 비밀은 여기 있는 거죠. 자, 요와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요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내일 제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요 내용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요, 제가 이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또, 좀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빨리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예. 세 번째 주제는요, 조금, 예.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짧기 때문에 금방 끝낼게요. 예. 네, 오밤중의 뉴스